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보는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ETF든, 정보는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정보를 제가 다 보거든요. 보는데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도 그냥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도 투자나 멕시코 투자,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지금 경기 침체 위기 해드릴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차전부터 차근차근 처리해드리고, 제가 쉴 때 이렇게 많이 최대한 부지런 떨어서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1.83% 올라서 진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지금이 가장 쌀 시기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은 텐치 리튬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부품 장비주, 리튬주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느꼈냐면, 텐치 리튬이 이제 실적과 매출치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EPS는 부진했다고 합니다. EPS가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별로 순이익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계속 폭락을 했기 때문에 텐치 리튬의 이런 실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닥이라는 거죠. 이제 바닥을 지났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있었잖아요. 하이닉스도 바닥을 지날 때 이제 그때부터 계속 상승을 시작했었잖아요. 전기차도 지금이 아주 바닥 아닌가. 지금 하이브리드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전기차가 바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야, 역시나, 그리고 어떤 분이 비아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비아디는 여러분들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거래하잖아요. 그 해외 주식 계좌에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환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하셔서 비아디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주식은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요. 홍콩은 500주 단위로 거래가 돼서 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추천은 안 드린다. 그런데 저는 비아디 100주를 중국에서 갖고 있거든요. 중국 걸로. 그래서 저는 비아디를 꾸준히 이제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라는 주식이 앞으로 굿투 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주식이 될 수 있는,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완전히 갖췄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오늘도 소개할 건데, 비아디가 이게 테슬라보다 장점이 뭐냐면, 비아디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테슬라가 갖지 못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1000만원, 2000만원대로 싸게 내놓고 품질도 가성비가 좋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밑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남미나 아프리카,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테지만 이런 국가의 수요도 비아디가 충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국가에도 이제는 비아디가 들어가면서, 거기 국가가 뭐가 좋아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개발 계속 되면서 앞으로 이제는 개발할 곳이 아프리카나 남미 이쪽이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기존 선진국들은 개발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미나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인구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산업이, 자원은 이미 갖췄기 때문에 인프라만 잘 깔아준다고 하면은 결국에 거기서 매출이 폭증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매출을 다 먹을 수 있는 데가 중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비아디나 CATL이나 이런, 그리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그런 데서 수요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으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전체가 묻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누구인가요? 대륙 전역의 전기 이동성을 변화시키고 있는 회사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유럽에도 지금 비아디가 계속 진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독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독일의 유통업체인 헤이든 일렉트로닉 모빌리티, 여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가 독일 유통업체를 인수해서 독일 시장을 직접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헤이든이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간 여기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시장 내에 비아디 브랜드의 유통과 예비 부품에 대한 권리를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가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건가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GS 글로벌 이런 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인수를 해서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테슬라는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중국 전기차들은 그 지역에 이 뭐라고 해야죠?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랑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비아디랑 같이 관계를 맺어서 뭐 스웨덴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독일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독일의 유통업체를 비아디가 인수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계속 리테일로 이게 뭐 부품이나 아니면 유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독일에서 이제 작년에 비아디 자동차가 4,139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의 이런 빠른 속도가 진짜 무섭다. 얘네는 진짜 얼마나 성장할지 저는 가늠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캐나다가 지금 뭐 중국산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에만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중국도 이제는 캐나다에다가 이제는 카놀라유 있잖아요. 유채식 기름. 여기에다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대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대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손해일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진짜 유럽에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헝가리 공장이 지금 비아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미 전기버스는 여러분들 비아디 전기버스는 전 세계 시장에 다 진출을 했어요. 특히나 미국까지도 진출해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랭캐스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아디 전기버스 공장이 있어서 비아디 전기버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규제한다고 했지만 이 전기버스는 규제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B18 E-버스 이게 유럽의 비아디 상용차 팀의 주요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에도 공장이 있고 영국에도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아디가 진출해 있다. 이런 비아디의 이런 기술, 이 2단으로 연결된 이런 전기버스가 남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도 이제 심지어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보여준다. 비아디 마크가 보이시죠? 여기 헝가리 총리인지 모르겠는데 헝가리 무슨 정치인이겠죠. 이렇게 초대해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가 가져왔나 한번. 기사는 따로 없네요. 그래서 헝가리에 지금 이렇게 진출을 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023년 이후 유럽 내에 비아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를 기록했다. 야, 이제는 꾸준히 지금 인지도가 23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3%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3%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는 유로 2024에 지금 EU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유로 2024 공식 파트너 후원사로 비아디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아디에 대한 유럽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출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신에너지차, 친환경차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총이익과 이익을 대부분이 비아디와 CATL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를 투자하는 ETF가 차이나 전기차가 있고요. 글로벌 혁신 탑10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풍, 그레이톨 모터스, 체리, 하웨이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생산량의 80%에 가깝습니다. 또한 CATL의 총 마진도 포함했습니다. 비아디와 CATL의 세그먼트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많이 포착하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순이익과 이런 게 나왔어요. 마진이랑 비아디 보면 마진이 테슬라보다 높다. 이것도 테슬라랑 또 비교해드려야 되는데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마진이 높다. 그리고 리오토도 마진이 22% 높네요. 그래서 리오토도 마진이 꽤 높다.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도 이제는 마진을 남기고 있고요. 얘네들은 돈을 안 버나. 니오, 샤오펑, 리포모터스는 돈을 좀 안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지 않고요. CATL은 전기차 회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이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CATL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굿 투 그레이트 CATL과 비아디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웨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하웨이는 왜 그러냐면 구글 자사가 주력 브랜드인 아이토, 구글 그러니까 구글 넥서스와 유사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거든. 이거를 두고 세레스를 두고 뭐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토랑 세레스 오토라고 이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여기랑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넣는 거다.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갤럭시 폰에다가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잖아요. 운영체제가. 그래서 아이토에도 하웨이 운영체제가 들어가고요. 세레스에도 하웨이 운영체제가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이 프레임은 안 만들지만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하웨이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와 제휴를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와도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드웨어는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하웨이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그런 전기차가 계속 뽑아져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애플에서 신청을 하면은 뭐 애플 소프트웨어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웨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뭐 애플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성 전기차가 하웨이 소프트가 들어간 삼성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OEM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아니면 LG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고 왜냐 중국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다 갖춰졌다. 이 하청이라고 하죠. 하청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구조와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세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하웨이의 성장이 정말 무섭고요. 하웨이를 진짜 죽이려고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했지만 결국에 이거를 다 돌파해 나가면서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만들고 그다음 통신 5G 통신도 계속 늘려가는 거 보면서 야 점점 무섭다. 이렇게 제재를 피해가면서 가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미래가 점점 더 궁금하다. 미국은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재망을 계속 중국은 풀어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주가는 또 잘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미국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은 미국은 점점 내려오고 있고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저도 투자하면서 이런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진짜 이런 게 신기해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둘 다 미국과 중국에 둘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4일 날 아프리카 정상들이 베이징에 직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반서방 전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 FOCAC 이게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에서인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뭐 아프리카에 중국의 직접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프리카의 지배력을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지배력을 높게 가져가는 나라가 아직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3개국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다. 결국에는 중국과 협력을 해서 어떤 경제적 시너지를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정상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비아디의 본사를 온다는 게 무섭다. 예전에 페루 대통령이랑 볼리비아 대통령 그 다음에 우버의 CEO 이런 사람들이 비아디 본사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바브웨에 있는 아프리카 대통령이 와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비아디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짐바브웨 대통령이 지금 9차 FOCAC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비아디와 하웨이 같은 이런 다른 회사에 계속 캠퍼스에 방문을 한 다음에 며칠 후에 베이징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 9월 2일 날 아마 비아디를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경제적 교류를 하다 정치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도 비아디를 또 방문했답니다. 9월 3일 날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베이징에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있는데 그거를 참석차 미리 와서 비아디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에서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짐바브웨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 페루, 볼리비아, 그 다음에 어디죠? 지금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대통령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다 이걸 한 거죠.
충전 인프라, 현지 충전 인프라와 태양광 패널도 비아디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비아디 배터리에 충전을 했다가 이 충전 인프라를 또 여기에 세우고 이거를 전기차에다 충전을 시키고 쭉 전기차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비아디의 전기 이런 철도도 이것도 비아디 기술로 만들거든요. 이런 인프라를 건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스, 전기버스로 또 대중교통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드리자면 비아디와 협력을 한다는 거는 그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보면은 발전이 덜 됐고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충전이나 아니면은 뭐 에너지 개발 이런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비아디가 웬만큼은 다 할 수 있다. 아까 버스로 이 대중교통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철도로도, 전기철도로도 대중교통을 비아디가 그 뭐 짐바브웨나 아니면은 남아프리카에 건설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도 비아디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뭐 전체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만들어내니까 결국에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에서 비아디 본사를 방문을 해서 야,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해줘라, 우리나라 인프라도 투자를 해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특집으로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마련할 텐데 주말에나 이렇게 올릴 텐데 많이 봐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지역, 지금 우리가 한국만 보고 그 다음에 유럽만 보고 중국의 이런 전자회사나 아니면은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린다,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쪽으로 가면은 많은 지역들이 중국산 전화, 중국산 핸드폰 있잖아요. 싸니까. 그 다음에 TV, 컴퓨터, 냉장고, 오토바이 이런 거를 중국산으로 산다. 왜냐? 품질과 가격을 고려했을 때 그게 가장 베스트니까. 물론 한국계 더 비싸고 품질은 좋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사냐 이거죠. 개발도상국의 이 평균 임금이요 하루에 몇 달러라고 하죠. 20달러도 안 된다는데, 하루에 20달러도 안 된다는데 그렇게 사는 나라가 어떻게 비싼 한국의 TV와 컴퓨터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중국산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칼럼이 길게 있는데 그거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모로코에 며칠 휴가를 갔는데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게 다 이제는 중국 걸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고 1인당 GDP가 뭐 4,000달러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잘 정리를 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샤오미나 트랜션, 그 다음에 오포 같은 제품이 싸게 이렇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여기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여기에 먼저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XCMG나 3이라고 해서 이 중국의 중장기 업체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이 여기에 진출을 할 수 없는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결국에는 여기 지역의 인프라를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매우 독특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물론 미국이,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문화도 좋고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을 동경하잖아요. 여전히 인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세계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는 문화 같은 거는 역시나 뛰어나고 좋겠지만 이 제조업을 다 다른 나라에 내줬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이나 실제로 제조 산업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인력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은 나라가 이제는 중국밖에 없다. 한국도 여기에 가기 힘들고요. 일본도 여기에 가기 힘들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개발하고 저렴하게 이런 전기차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삶,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로코나 이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뭐 스마트폰이나 저렴한 오토바이나 그 다음에 뭐 냉장고나 TV 이런 거를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바꿀 수 있게, 전기차를 판매해서 바꿀 수 있게, 생활을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제 얘기를 많이 이해하신 거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아프리카와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집트에 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의 AI 개발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나라가 중국 제외하고 대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사를 찾아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웨이는 이미 카이로에서 최초의 아라비아 LLM 및 그 다음에 이집트 최초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업체가 과연 어딨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고요. 물론 나이지리아의 최초의 심해 항구인 레키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도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니에서 고품질 철광석을 수입하기 위해 항구, 철도 및 거대 광산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에 모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발전을 할 수 있게 물론 다 중국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개발해주면은 당연히 꼼꼼물을 먹을 수 있겠죠. 이런 이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뭐 프랑스랑도 같이 해서 이렇게 레키 항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에 대한 호주와 브라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도 철광석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여기를 개발을 하고 있다. 기니나 이런 데를 개발하면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협력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 투자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아프리카 제대로 이렇게 소개할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또한 잡종벼, 그 다음에 신작물, 농업에 있잖아요. 농업에 드론이 투입되고요. 기계가 중국에 이런 농기계가 투입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농업 지식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수확량을 늘리고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특정 작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개발을 계속 해주는 데가 중국이다. 우리가 저보고 뭐 너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거는 저는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저 중국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런 기술이나 이런 발전을 좋아하는 거지 중국의 뭐 정치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냐 저한테 물어보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고요. 네, 뭐 중국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중국 정치자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보이면서 아 이게 올바른 방향이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언론에서 소개해주지 않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 여러분들 계속 보셨으면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뭐 처음 보셨다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아프리카와 중국의 지금 협력 포럼이 9번째인데 지금 보면은 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리더들이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심천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참여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인프라, 기술 공유, 교육, 농업, 건강, 훈련, 에너지 및 미래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금 짐바브웨 대통령이 이렇게 비아디 양왕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이시죠? 비아디 왕천프 회장이랑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비아디가 역시나 선전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전에 있는 전기차 혁신 선두주자인 빌드 유어 드림 비아디 전기차에 방문을 할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첨단 친환경 기술을 짐바브웨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하웨이에서 저는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MOU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은 짐바브웨의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 발전을 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나 주재 중국 대사는 직접 투자 FDA 및 무역 기준을 2,810억 달러에서 이 관계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빈곤 감소 및 농업 분야에서 중국이 제공하는 지원 규모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3%에서 얘기한 게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아프리카의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빈곤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잡종쌀을 아프리카의 20여 개국에 도입을 하면서 이걸 생산하면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든다. 아프리카도 이제는 생산량, 이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이제 교육도 받고, 중국에서 이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이런 인프라가 투자되면서 점점 더 아프리카가 발전이 된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중국을 다 악이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입장에서 옛날에 우리 예전에 새마을 운동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해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했었던 박정희 때 했었잖아요. 그때 새마을 운동 하면서 우리가 잘 살게 돼서,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 어른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중국이 뭐 나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지금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지어주거나, 그다음에 농업을 개발시켜서 쌀을 생산해주거나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중국 말고는 거의 없다. 뭐 프랑스 조금, 미국 조금, 그다음에 뭐 일본, 한국 뭐 조금씩 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프리카 학생들에게도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아프리카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중국 기술과 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에서 중국 제품을 사용할 것이고, 2020년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유학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 계속 아프리카 유학생을 받고 있고, 이런 장학금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와 지금 계속 중국이 협력을 하면서 인구의 44%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대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산형 태양열 유연성을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단고테 정유 공장을 건설했고요. 이제 앙골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오랫동안 원유 수출과 정제유 제품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중국 역시 아프리카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여러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모로코에서 배터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제리도 자동차 제조업체 조립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 지금 JAC, 체리, 지리 등이 지금 알제리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현지 생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자 절차를 거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아프리카 협력은 지금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대륙들의 관리들은 중국과의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협력을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중국의 친환경 제품과 투자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 인프라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또 중장비도 값싸고 생산량이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경제를 지탱하는 다양한 차량 및 기계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 그래서 최근 이집트 항구에 공급된 대형 컨테이너 처리용 크레인과 같이, 또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XCMG의 트럭 및 광산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는 삼리의 중장비도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게 가격이 싸게 나오니까, 그리고 생산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와서 아프리카에 싼 값에 수출이 되니까 결국 아프리카 인프라를 계속 키울 수가 있다. 이 가격 말고는 미국 기업을 들여오겠어요? 아니면 비싼 유럽 굴삭기를 갖고 오겠어요? 못 갖고 오죠.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계속 진출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은 지금 계속 글로벌 사우스의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리랑 SCMG 이 기술이 지금 더 나은 가치를 통해서 서구 이런 기업들을 앞지르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저렴한 굴삭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는 저렴한 굴삭기를 갖고 오면서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가격대가 안 맞기 때문에 서구 기업들의 이런 굴삭기들은 너무 비싸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아프리카에서 이걸 사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개발을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올라오고 가격도 싸게 만들으니까 이 굴삭기랑 여러 가지 트럭들을 아프리카에서도 수입을 해서 결국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중국에서 이제 밖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국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비아디가
남미나 아니면 뭐 콜롬비아 여러 국가들, 브라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격대가 맞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아프리카나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남미 국가들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70%, 80% 그렇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나 다른 뭐 중국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인구의 7, 80%가 아프리카나 인도, 중국, 브릭스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부분이고요. 정확히 말해서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이랑 그 다음에 XCMG, 줌라이온 이렇게 매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 저는 전 세계 건설 장비 제조업체 5곳 중 3곳은 중국 기업이 될 것이고 영국은 단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에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 업체, 그다음에 앞에 카타필라, 이거 US 미국 업체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지만 XCMG나 3위나 줌라이온은 이 가격도 싸고 뭐 점유율도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프리카에 여기에 진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XCMG나 이런 중장비들이 아프리카에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이 저렴한 중국 수입품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굴삭기 및 전기 자전거. 근데 이는 200년 전 쭉 아편을 중국으로 밀수한 영국 제국의 복수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지하게 말해서 값싼 굴삭기가 어떻게 국가에 해를 끼칠까요? 해를 끼칠 수가 없죠. 싸게 파는데 왜 국가에 해를 끼칩니까? 저렴하게 그 국가에서 들여와서 기후변화 이렇게 전기 자전거도 이렇게 팔리면 기후변화에 이제는 더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후변화에 더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친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값싼 굴삭기를 사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처럼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을 중국이 할 수가 있다. 왜냐? 그래도 아프리카가 값싸게 굴삭기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태양광이나 풍력도 이제는 중국이 이 산이라는 기업이 굴삭기나 중장비도 하지만 이 풍력도 하거든요. 그래서 풍력도 민양이랑 같이 해서 이런 풍력과 태양열, 그 다음에 아까 인프라, 굴삭기, 중장비 이런 것도 다 중국이 수출하기 때문에 결국에 아프리카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말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도 오토쇼에 지금 왔거든요. 이거 지금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진짜 길게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3프로TV가 하는 것처럼 저도 길게 한번 해보겠다. 꼭 봐주세요.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냥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청도 오토쇼가 지금 도요타, 혼다 전시장이 있는데 여기가 한산하다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야 이거 너 중국바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도요타와 혼다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들이 보기나 아니면 전기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래 전기차를 보면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술 면에서 이제는 일본 전기차를 압도했거든요. 일본 내연기관 차들을 압도했으니까 내연기관은 이제 볼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비아디의 C이 가격이 3천만 원, 2천만 원대에 나오면서 3천만 원, 2천만 원대 나오면서 빠른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도 어마무시하고 이런 게 지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샤오펑의 모나 M03이 나오면서 라이다 시리즈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또 가능하고 근데 샤오펑을 왜 소개하냐 저렇게 물어보면은 비아디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아디나 아니면 CATL 배터리가 웬만해서는 전기차 기업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샤오펑, 니오, 샤오미 이런 데를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디자인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뛰어난 이런 전기차가 나오는데 누가 혼다 매장이나 도요타 매장을 가서 옛날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보겠어요? 이렇게 신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중국 매장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중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8월 30일 비아디의 새로운 전기 중형 세단인 비아디 CL06GT가 청도 모터쇼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다.
야, 이거 보면서 첨단 이 플랫폼 3.0 에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안전성, 효율성, 지능성,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을 800V, 야, 이런 플랫폼도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디자인과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전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부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태국에서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3명을 초대를 해서 C-라이온 6을 이렇게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놀랐다. 그래서 가격에 놀랐고 이 기술력의 성능에 놀랐다. 그래서 야, 진짜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값싸게 이렇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수출을 하면서 좀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을 안 하는 게 조금 좀 그렇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진출을 해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랑도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전기차를 살 수 있게, 그게 우리나라 전기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전기차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게 하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가 좀 안쓰럽고 안타깝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조금 예상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지금 기아디의 700번째 순수 전기버스가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가동된다. 아까 헝가리 공장에 생산 라인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헝가리 공장에서 이렇게 기아디의 버스가 나오고 있다. 이 기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여러분들, 기아디가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내용은 뭐 콜롬비아랑 이런 콜롬비아 판매량인데 이거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내일 해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아디는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남미나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더 많은 이 수억 명의 인구가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는 뭐다?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가 폭발을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릴까?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릴까? 그러면은 주가는 얼마나 더 상승을 할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저는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싸다 해서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면은 뭐 투자 안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알아서 와, 이거 진짜 가격이 싸구나, 이때 투자해야겠다, 2만원대 뭐 이 가격 안 옵니다, 노후 대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매력적이고요. 더 많이 싸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모아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내일 또 더 많은 또 내용들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말고도 중국의 지금 뭐 기술이나 반도체나 지금 어떻게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가는지, 그 다음에 협력과 개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중국 가전이 얼마나 진출을 하고 있는지, 한국 가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쏙쏙들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나드의 지식 한 방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버나드의 지식 두 방으로 이렇게 마련할 테니까 꼭 그것도 그 컨텐츠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영상 진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는 거에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